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행동하면 한 만큼 쥐는 게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행동을 해야 뭐라도 결과가 나타나는 게 자연법칙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여러 번 행동, 실행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뭔가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덜 된 것 같고 준비가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서 시작하지 못할 때 있죠. 내가 시작을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시작하기만 하면 아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세상은 완전 뒤집혀. 지금 거의 구상이 끝나가. 그거? 내가 내일부터 보여줄게. 플랜 A를 생각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막힐 것 같고 플랜 B를 생각하니 레드오션의 물 위에서 뛰어드는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플랜을 시작했을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의 두둥책의 저자 게리 비숍입니다. 오늘의 두둥책은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책의 저자 게리 비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게리 비숍은 IBM, 레노보 등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경력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장의 지혜를 전달하는 작가이자 연설가, 성장 코치입니다. 그는 군말 빼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저자로 유명한데요. 군말을 빼서인지 이 책 시작의 기술은 두께가 얇은 편이 아닌데도 굉장히 빠르고 쉽게 잘 익혔어요. 핵심만 집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의 기술은 제목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다룬 책이에요. 성공을 위한 첫걸음인 시작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시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목표를 말하고 상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시작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이대로 사는 게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생각나면서 아주 뜨끔했어요. 30대 중반 고용 변리사로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고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약간의 프로토콜이 정비된 때였어요. 루틴이 생긴 거죠. 이렇게 정해진 일만 처리하면 되는 궤도에 이르자 사실 편하기는 했죠. 일이 어려운 것도 없고 다 아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쳇바퀴 같은 일상의 무료함이 느껴졌어요. 너무 같은 삶의 반복 같았죠. 그래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진짜 매일 아침 출근 때마다 했지만 하루를 마치고 퇴근을 하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편하긴 하네 라며 몇 년이 지나갔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쳇바퀴 같이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말만 입이 아프게 많이 했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속삭였던 거죠. 이런 속삭임은 제가 어떤 도전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아니야 그걸 지금 하기엔 조금 늦은 것 같아 여기까지만 더 배우고 도전해보자 이렇게 안 될 이유를 찾고 보강할 부분을 찾게 했고 결국 이 책 표지에 써있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로 몇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교보문고에서 이 책 표지를 본 순간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게리 비숍이 저에게 충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둥변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저에게 울림을 주었던 부분인데요. 챕터 8에 있는 당신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입니다. 시작의 기술 7번째로 소개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부분인데요. 기대에 대한 얘기예요. 게리 비숍은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죠. 기대가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닐까요?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했을까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때 역시 맞아 이렇게 감탄을 했죠. 게리 비숍은 사업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일을 설명하며 기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언젠가 사장이 되고 싶다고 했기에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요. 좋은 아이디어는 있으니 오케이. 그 다음 로고와 브랜드 네이밍도 만들고 가게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협상하고 부동산 보험도 들고 사업자 등록도 내고 세금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 가구와 장비의 시세도 알아보고 직원 채용도 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제품 계약이 무산됩니다. 얼른 다른 제품을 찾아야 하는데 가격대가 맞지 않아 꼬이기 시작해요. 너무 기대했던 사업이라 밤낮 구분 없이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소득은 없고 괜히 사업에 뛰어들었나 싶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에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분노를 만나는 건 바로 기대 때문이라고 게리 비숍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대는 난 이걸 기대해 라고 말할 때 그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가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살펴봐야만 알 수 있는 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방금 전 사업 예시에서 내가 시작한 이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최소 어떤 회사보다는 잘 나갈 것이라는 기대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둥변이 이 부분에서 큰 울림을 받았던 건 저의 개업과 연관이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과 제가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비슷했거든요. 언젠가는 개업을 해야지 생각했고 대표가 되어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앞에 말했듯이 출근 때와 퇴근 때의 마음이 계속 바뀌면서 하루 이틀 몇 년이 지나도 변화는 없었죠. 그러다 여러 자기계발서들을 읽다 보니 다들 실행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그래, 실행이야. 실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개업하자. 이제 더 미루는 것도 내가 민망하네. 이렇게 다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개업했죠. 들뜬 마음으로 상호를 정하고 로고도 만들고 사무소 자리를 알아보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세무사도 고용하고 인테리어 구상도 하고 때마침 줌 강의도 들어오고 하면서 술술 잘 풀리는군. 때마침 줌 강의도 들어왔으니 여기 대표님들 중 10%만 상표 출원을 해도 역시 개업하는 게 훨씬 낫군. 감탄하며 일을 진행했는데 줌 강의들을 통해 수임된 건들은 대부분 비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일종의 조언이나 무료 컨설팅만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면서 진짜 아주 잠시 그냥 고용변리사로 있을 걸 그랬나? 바이오변리사는 불러주는 것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고용변리사로 들어갈까? 고민하고 실망했어요. 정말 이 책의 예시와 너무 똑같았죠. 결국 저의 숨은 기대 때문에 제가 실망한 거였죠. 개업하면 고용변리사 때보다 수입이 더 많겠지라는 숨은 기대, 개업하면 고용변리사 때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자유롭겠지라는 숨은 기대예요. 게리 비숍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숨은 기대가 결국 성공과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숨은 기대는 눈에 보이는 기대와 다른 격가지를 만들고 다른 곳에 힘을 분산시키면서 진짜 기대를 위한 힘을 희석시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후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살펴보면 숨은 기대를 더 잘 볼 수 있죠. 게리 비숍은 계획이나 목표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계획 안에 포함된 기대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강을 건너다 보트에서 떨어지고도 계속 노를 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보트에서 떨어져서 보트도 없고 노도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라는 계획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일침을 가하죠. 강에 빠졌다면 강가를 찾아 헤엄을 쳐야지 최초의 계획에 집착해서 계속 노를 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숨은 기대
기대가 무서워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게리 비숍은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라,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하라고 말하며 단순한 대안을 제시해요. 계획이나 목표는 세우되 그 안에 내재된 기대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를 놓는 거죠. 기대를 놓지 못하고 기대를 들고 가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기대를 놓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을 하면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새로 들어간 직장도 어느 시점부터 힘든 순간이 와요. 이러려고 이직한 게 아닌데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을 맞닥뜨리며 조정하는 게 바로 기대를 버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 당연히 새로운 곳에서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는 어디든 있지. 이런 식으로요. 이번엔 인간관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도 당연히 어느 정도 보답하겠지라는 기대를 하죠. 다들 기대가 없다고 못하시겠죠? 베풀면 베품 자체에서 스스로 만족감과 기쁨을 느껴야 해요. 내가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런 것쯤은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받아요. 이런 식으로 기대를 놓아주고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기대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경제, 금리, 주식, 스포츠, 순위 등등 TV도 유튜브도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예측을 한 후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이 예측들이 매번 잘 맞나요? 이러한 예측 역시 숨은 기대입니다. 인생은 파도처럼 상승과 하락이 있고 혹한 겨울이 지나며 따뜻한 봄이 오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어야만 해 기대했다가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계획이 성공하면 축하하고 계획이 실패하면 조정해서 다시 계획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갖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미래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멋진 인생을 위한 계획과 목표는 가지되 숨은 기대는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숨은 기대라는 장애물이 사라진다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 1초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고 이렇게 1초 먼저 시작한 그 작은 변화가 분명히 성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